이제 그 BDHA 블렌드부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BDHA 블렌드. BDHA 블렌드는 이제 오메가3 지방산 중에서 DHA, EPA도 있지만 DHA도 이제 함유되어 있는 그러한 제품인데요. DHA는 오메가3 지방산이고 또 기능성이 이제 두뇌 건강에 특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화살표가 있는데 플러스로 돼 있는 네, 플러스 화살표는 네, 그 지금 기재되어 있는 기능성에 도움이 되는 거고 이제 빨간색 마이너스는 포화지방산은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포화지방산 우리가 평소에 많이 섭취하면 안 되고 이제 불포화지방산 DHA를 많이 섭취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DHA를 섭취하면 세포막 유동성, 신경 가소성, 신호 전달,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고요. 뇌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어렸을 때 뇌 형성, 발달, 성숙, 그다음에 시냅스 수, 뇌 부피도 발달을 하게 됩니다. 시냅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뇌 신경세포 간 연결 부위를 시냅스라고 하는데요. 이 시냅스 수가 증가하면 뇌세포 간 정보 전달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두뇌가 발달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지능이 높아지고 머리가 좋아진다라는 거죠. DHA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DHA는 이제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파란색 화살표는 DHA에 관련된 연구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본 그런 연구인데요. 파란색 화살표는 임상 연구,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직접 이제 그 DHA를 보충을 시켰더니 어디가 좋아지더라 이렇게 딱 직접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임상 연구이고 이제 역학조사는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뭐 DHA를 좀 많이 섭취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의 그 주민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어디가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된 게 이제 역학조사라고 하거든요. 두 개 같이 있으면 파란색, 빨간색 같이 있으면 같이 둘 다 조사가 된 거고 파란색은 임상 연구, 빨간색은 역학조사인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지금 예를 들면 그 빨간색이니까 화살표가 추상적 사고에 도움이 돼. DHA를 많이 섭취하면 추상적 사고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역학조사 결과로 밝혀졌다는 거고 파란색 화살표는 임상 연구.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직접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능이나 반응 속도, 스트레스 대응 능력이 음, 임상 연구 결과 DH를 보충했을 때 개선이 됐다라는 거예요. 네, 빨간색, 파란색 같이 있는 거는 임상 연구와 역학조사 같이 진행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말하기, 뭐 인지기능, 수면, 뭐 우울증 개선, 그다음에 뭐 실행력, 기억력, 치매 예방 이런 것들은 실제 임상 연구나 역학조사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DHA가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과학적 근거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DHA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불포화 지방산인데요. 망막의 약 30에서 40% 구성하는 그 눈에 존재하는 오메가3 지방산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DHA 보충, 눈의 건강에 중요한 기관을 성숙시키는 데 DHA에 도움이 되고 또 망막 기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DHA가. 그러니까 DHA 눈과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 네, 그리고 네, 그 눈과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지능 향상되고 시력과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 기억력도 향상이 되죠. 그다음에 주의력, 지속 시간도 개선이 되고 그러니까 눈과 손의 협응이 촉진된다 이런 결과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눈과 손의 협동 감각 운동 능력이 이제 개선된다라는 거죠. 시각과 운동 기술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사용하는 능력이 함께 발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네, DHA는 눈과 두뇌의 건강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 네,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비전 헬스, 예전에 비전 아이디였나요? 이제 비전 헬스로 이제 그 리비전이 돼가지고 새롭게 출시가 됐는데요. 루테인과 지아잔틴, 그다음에 토마토 추출물, 베타카로틴 등이 함유되어 있고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이제 제품인데요. 루테인 지아잔틴 추출물은
그 황반색소 밀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제 연구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이제 황반색소가 이제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노화가 되면 황반색소가 감소하고 이제 시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비전 헬스 이 제품은 유전체 염기so열 분석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루테인과 지아잔틴 추출에 가장 적합한 전용 품종의 그 꽃을 각각 따로 재배해서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추출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황반이라고 하는 것은 망막에 이제 우리 눈 안구 안쪽을 덮고 있는 그 얇고 투명한 신경 조직이 망막인데요. 이 망막의 중심부에 이제 빛이 맺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황반입니다. 망막의 가장 중심부. 그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집중되어 있고 황반 색소가 집중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어, 물체의 상이 잘 맺혀야지 우리가 시각, 시신경을 통해서 그 물체의 상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망막의 가장 중심부가 나이가 들면 산화가 되고 염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황반이 이제 변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황반 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반 부위가 이제 변성이 돼가지고 시력 장애를 느끼거나 네, 발병 후 수개월에서 2, 3년 사이 실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초기 증상 없이 노안과 비슷해서 자각이 어려울 수 있고요. 예전에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했는데 지금은 젊은 분들도 눈을 많이 쓰기 사용하기 때문에 30대, 40대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안이 시작되는 30대부터는 반드시 망막 검사, 안저 검사를 받을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3대 실명 질환이 있는데요. 그 당뇨병성 망막 질환, 네, 그다음에 황반변성, 백내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눈 관련 질환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검진을 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이게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황반변성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암슬러 격자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격자 모양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점이 찍혀 있죠. 그래서 안경이나 렌즈 쓰시는 분이 그대로 쓰시고 밝은 곳에서 이 격자를 33cm 정도 띄운 다음에 한쪽 눈을 가리는 격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격자가 찌그러져 보이거나 중심에 있는 점이 잘 안 보이거나 왜곡돼 보인다. 이러면 이제 황반이 변성이 됐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네, 밑에가 이제 황반변성의 경우에 중심에 상이 잘 안 맺히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가 이제 왜곡되어 있죠. 그다음에 점도 이렇게 찌그러져 보이거나 네, 맹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게 되면은 이제 황반 변성이 진행되어 어, 되는 그런 과정일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전 헬스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검증된 그런 성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눈 건강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지금 2025년도 이제 뭐 건강형의 트렌드, 10대 트렌드에 눈 건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눈 건강에 관심이 많은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 있고요. 네, 토마토 추출물다 베타카로틴 같은 게 우리 그 처음에 비타민 시간에 그 베타카로틴 대해서 다루었었잖아요. 이제 피부와 점막, 상피 조직의 항산화 영양소이면서 비타민 A로 전환되기 때문에 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베타카로틴도 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영양 성분도 같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 비전헬스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함께 이제 그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뉴트라이트 건강연구소와 이제 밴더빌트 대학교, 그다음에 여러 대학교에 공동 연구한 연구 논문을 하나 찾았어요. 뉴트라이트 건강연구소에서 네, 진행된 연구인데요. 눈 피로도가 있는 성인에게 루테인 지아잔틴 혼합 추출물의 효과를 측정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테인 지아잔틴을 투여했을 때 눈쓰라림, 시야 흐려짐, 그다음에 건조증, 이물감, 눈물 부족 등의 피로 증상이 개선되었고요. 눈물 분비 개선 및 눈물막 지속 시간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테인 지아잔틴 혼합 추출물이 눈의 피로, 안구 건조, 그 외에 환관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인 영양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그런 연구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밀크시슬 EX입니다.
밀크시슬 EX는 이제 네, 밀크시슬 추출물에 이제 실리마린이라는 영양소, 기능성 영양소 실리마린이 있죠. 이 실리마린은 간에서의 항산화 기능을 하는 그러한 영양소입니다. 간에서 항산화 기능. 그 옆에 이제 약간 복잡한 그림이 있는데 우리 간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지만 이제 해독 기능도 하잖아요. 그 간에 이제 간 해독 경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 독성 물질이라든가 화학 물질, 오염 물질, 미생물, 독소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간에서 해독 작용을 하잖아요. 술도 그렇고 술이 들어오면 알코올 해독 작용을 공부 좀 하죠. 해라. 이렇게 이제 해독 작용을 하는데 해독 작용에서 이제 해독 작용은 1단계, 2단계에 나눠져 있습니다. 간에서 1단계 해독 작용, 2단계 해독 작용. 그래서 각각의 영양소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간에서 해독을 잘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디톡스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영양소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세 가지로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음, 비타민 B군. 비타민 B군. 우리 비타민 미네랄 시간에 간 해독 경로에서 비타민 B군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다뤘었어요. 간 해독 경로에 중요한 영양소 비타민 B군. 그다음에 이제 간에서 해독을 하면 유해산소가 다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항산화 영양소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간에서 가장 항산화 기능이 뛰어난 항산화 영양소가 바로 실리마린입니다. 밀크시슬에 들어있는 실리마린. 비타민 C나 E, 베타카로틴, 코엔자임 Q10, 셀레늄 같은 실리마린도 이런 항산화 영양소 중요하고 또 간에서의 가장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 실리마린, 네, 밀크시슬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배출에 도움이 되는 물질들과 결합시키는 마지막 해독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는 필수 아미노산이 중요합니다. 필수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의 구성 성분이 아미노산이죠. 네, 그래서 이 좋은 단백질을 섭취해야만 간에서 해독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간에서 해독을 잘 할 수 있다. 음,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양소, 비타민 B군, 실리마린과 같은 항산화 영양소, 그다음에 필수 아미노산, 이 세 가지 영양소가 간 해독 경로에 도움이 된다. 그 디톡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디톡스는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디톡스에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단백질이 충분히 좋은 단백질을 잘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류 같은 거 말고 식물성 단백질. 지난번에 이제 뉴트리파이토 프로틴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어, 충분히 섭취해야만 이 단백질이 이제 효소의 구성 성분이고 그래서 효소 반응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좋은 단백질이 잘 보충이 돼야지 효소 반응을 촉진시키고 그다음에 앞서 보셨던 간 해독 경로에서 필수 아미노산의 급원이 되기 때문에 단백질이 잘 보충이 돼야지 디톡스가 잘 되고요. 섬유질은 대변을 통한 독소 배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식이섬유가 장벽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고 또 장을 염증성 박테리아로부터 보호하는 거 도울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 네. 프로바이오틱스와 함께, 유익균과 함께, 프로바이오틱스와 함께 이제 보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식을 좀 가끔 해주시는 것도 이제 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해독에 관여하는 그 효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단식을 이제 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굳이 일부러 단식할 필요는 없고요. 하루에 12시간 공복만 유지하면 됩니다. 하루에 12시간 공복 유지하면 네, 그러니까 디톡스 할 수 있습니다. 네,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거. 이것만 잘 기억하세요. 이제 간헐적 단식 같은 거 이제 무리하게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네, 간헐적 단식 뭐 12시간, 16시간 단식, 24시간 단식 뭐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원래 간헐적 단식이라는 그런 개념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없었거든요. 이제 간헐적 단식이 나온 게 이제 십몇 년 전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식생활을 제대로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그런 개념의 방법이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고요. 사실은 정상적인 식생활 시간만 지켜주시면은 이제 간헐적 단식 필요 없고요. 그 시간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이제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건데요. 우리가 평소에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려면 저녁에 예를 들면 저녁 7시에 저녁을 드시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아침 7시까지 아무것도 안 드시는 거예요. 그 저녁은 가능하면 그 전날 일찍 드시고 그다음에 네, 그 다음날 12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는 거. 네,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코엠과 조인트 가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코엠은 은행잎 추출물이죠. 은행잎 추출물. 그래서
이제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죠. 진코 은행 유출물은 신경 회복에 도움이 되는 신경 회복, 그러니까 뇌 신경을 말하는 거죠. 도움이 항산화 영양소가 이제 풍부합니다. 그래서 염증과 산화, 그다음에 신경 보호 회복, 뇌신경 보호, 뇌신경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뇌에 염증이 생기거나 이제 뇌신경 세포가 산화가 되면은 이제 이 파괴가 되잖아요. 산화가 되면 파괴가 되니까 이제 이러면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 항산화와 그 산화와 염증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은행 유출물이 신경 이 신경 손상을, 손상. 물은 또 가져가야 된다. 네, 신경 손상을 억제하고 신경퇴행성 질환, 그러니까 신경퇴행성 질환의 대표적인 것이 치매, 뭐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러한 질병인데요. 이런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은행 입출물은 NRF2 인자를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NRF2 활성화라는 건 항산화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의 신경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 진코엠이 이제 플라보놀 배당체가 이제 함유되어 있는데요. 네, 이런 플라보놀 배당체가 뇌에서의 항염증, 항산화, 그리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혈액순환, 뇌에서 혈액순환을 기대할 수 있겠죠.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그 조인트 가드는 이제 연골의 그 구성 성분들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제품이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을 개선하는데 혹은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연골이 이제 우리가 건조돼서 파괴되고 염증이 생기면 이제 관절염이 생기는 거거든요. 무릎 연골이요. 그런데 이제 그 연골의 구조를 보면 이제 콜라겐도 있고 수분이 물론 기본적으로 수분이 이제 충분해야 되고요. 네, 콜라겐이 있고 또 연골 세포가 이제 연골의 구성 성분인 프로테오글라이칸 이런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테오글라이칸의 또 구성 단위 연골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 GH라고 하는데 케라틴 항산, 콘드로이틴 항산,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연골에 이러한 기본적인 이런 구성 성분들을 만드는 건 젊었을 때는 그냥 만들어지거든요, 저절로. 그 글루코즈 당이죠. 포도당이 이 효소작용을 통해서 이제 아미노산 글루타민과 결합을 해가지고 글루코자민을 만들어내요. 글루코자민 만들어내면은 이 글루코자민이 아까 앞에 보셨던 그 연골의 구성 성분들의 원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 이제 글루코자민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 체내에서 잘 진행이 안 되고 이제 새로운 연골의 구성 성분을 만들지 못하고 이제 계속 건조되고 파괴만 되니까 나중에 이제 그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건데 그래서 글루코사민을 직접 보충해주면 됩니다. 글루코사민을 직접 보충해주면 N아세틸 글루코사민을 거쳐서 케라타민 항산, 히알루론산, 콘드로이친 항산 등과 같은 연골의 구성 성분의 원료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연골의 그 성분들 글루코사민의 보충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연고를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연고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MSM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MSM은 디메틸 설폰인데요. 이 MSM은 관절염 평가 척도 설문이 워맥 인덱스, 워맥 지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증이라든가 뭐 경직도, 뭐 전반적인 불편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문하는 조사인데 MSM을 투여했을 때 이런 워맥 지수가 설문조사상 이제 통증도 많이 경감이 되고 경직도와 그다음에 전반적인 그런 증상들이 이제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MSM도 이제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MSM은 이제 항염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절염, 그 염증이잖아요. 염증입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제 MSM은 이제 관절염을 줄일 수 있다. 근데 MSM은 또 항산화의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MSM이 염증 인자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F-카파비라는 염증 유발 인자를 억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은행잎 추출 진코염이 나왔었는데 NRF2라고 하는 항산화 인자를 활성화시킵니다. NRF2 항산화 활성 인자. 그래서 그러니까 항산화 기능을 막 이제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골 세포도 산화가 되면 파괴되고 연골이 이제 망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골 세포도 산화로부터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염증도 억제하고 연골 세포를 산화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항산화 기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스웰리아가 이제 부원료로 사용이 됐는데요. 보스웰리아는
이제 관절염에 대한 보스웰리아 추출물의 효과, 안전성, 앞에서 이제 관절염 평가 척도 설문, 워맥스 지수 보면 걷기 테스트, 통증 점수 척도, 삶의 질 척도, 염증성 반응 단백 수준도 다 개선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스웰리아 추출물도 이러한 그 관절염 평가 척도를 다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른 연구 결과인데요. 지금 왼쪽 그림은 이제 무릎 그 연골, 그러니까 그 무릎과 무릎 사이에 그 간격이 굉장히 좁잖아요. 연골이 이제 거의 다 닳았다는 거예요. 왼쪽 그림은. 근데 보스웰리아 추출물을 이렇게 투여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보니까 네.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연골과 연골 사이가 이제 많이 벌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 연골이 많이 생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연골을 다시 생성시키는 그런 기능도 이제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보스웰리아 추출물도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 네, 이 조인트 가드에는 이제 이런 글루코사민과 MSM, 그다음에 보스웰리아까지 다 이제 같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제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로 네, 건강기능식품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머슬 파워 부스터인데요. 이제 근육은 우리가 뭐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육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많은 것도 중요하고 근육량을 유지해서 이제 그 체지방률을 낮추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근력이 떨어지면 일상생활을 하는 거는 이제 근육량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활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근력이 좀 뛰어나야 되거든요. 근육량과 근력 둘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력을 이제 측정하는 대표적인 이제 그 두 가지가 악력, 그다음에 대퇴근의 그런 근력을 측정하는 건데요. 이제 그 외국의 이제 연구를 보면 악력이 낮은 집단의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력이 낮으면은 사망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네, 근육에 힘이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근육의 힘을 키워주는 근력에 도움을 주는 그런 오미자 추출물이 들어있고, 네, 오미자 추출물의 기능성 성분은 슈잔드린입니다. 슈잔드린. 근데 악력은 이제 전신 근육량을 반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악력은 심장을 움직이는 근육, 숨을 쉬는 호흡 근육, 그다음에 창자의 연동 운동이나 소화기 근육 능력도 반영합니다. 악력이. 그러니까 전반적인 신체 그 근육의 힘이 근력이 늘어나면 악력도 증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의 악력이 이런 그 뭐 심장 근육이라든가 호흡 근육이라든가 소화기 근육의 근력을 다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악력이 낮으면 고혈압, 뇌졸중과 같은 심장 질환 위험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근력은 뇌 건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악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문제 해결 능력, 기억력, 추론 능력, 상황에 대한 반응 등이 더 뛰어나다라고 영국 연구팀이 밝혔고요. 그다음에 악력이 낮으면은 이제 굳이 뭐 악력만 이렇게 막 증가시키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 전반적인 그런 근육 운동을 통해서 전반적인 근력을 향상시키면 이제 악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력이 중요하고요. 이제 오미자 추출물은 지표 성분이 슈잔드린이고 근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시험에서 네, 항산화 능력에 따른 근세포의 사멸을 억제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근위축을 억제하고 근육량 및 근력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염증을 억제시켜서 근세포를 보호하는 기능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인체 적용 시험에서는 대퇴 사두 근력 및 악력의 유의미한 증가가 보여졌습니다. 근력이 개선됐고, 그다음에 근육의 질도 개선이 되었고요. 대퇴 사두 근력도 오미자 추출물 섭취군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근육뿐만이 아니라 근력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개선식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머슬 파워 부스터, 오미자 추출물 주 원료로 하는 제품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팔메토 블렌드, 그 다음에 F 옥타코산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팔메토 블렌드는 이제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소팔메토와 네틀루트라고 하는 허브를 함유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네, 소팔메토 추출물의 기능성 성분은 로르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 성분입니다. 근데 우리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5알파 환원 호수에 의해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DHT로 바뀌게 되고요. 이 DHT가
이제 전립선 세포에 핵에 있는 안드로겐 수용체와 결합을 하면요, 전립선이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성장을 촉진시켜서 전립선 비대증이 생겨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소변 관련된 그런 불편한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디하이드로토스테스테론, DHT가 전립선 성장 및 비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식물성 성분 중에서 이렇게 5알파 환원 효소를 억제해가지고 DHT를 만들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DHT가 전립선 세포 핵과 결합하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식물성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소팔메토 추출물의 로르산이고요. 그 다음에 네틀루트의 베타 시토스테롤입니다. 베타 시토스테롤 이런 두 가지 식물 영양소들이 이제 그 전립선 비대증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전립선의 건강에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소팔메토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어, 지금 여기 그림에서 전립선 세포를요, 그러니까 모유 두 세포로 바꾸기만 하면 모든 메커니즘이 똑같아집니다. 그 모유 두 세포가 뭐냐면 머리카락이 자라는 그 세포를 모유 두 세포라고 하거든요. 근데 전립선 세포를 모유 두 세포로 바꿔주기만 하면 모든 메커니즘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성들 탈모 나타나는 거 이것도 다 이 DHT 때문, DHT,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이 네틀루트의 베타 시토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음, 이 탈모를 억제하기 위한 그런 영양소로 사용이 돼요. 실제로. 네, 실제로 사용이 됩니다. 베타 시토스테롤은 탈모를 억제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똑같이 소팔메토 추출물 기능성 성분 로르산이기 때문에 이 소팔메토 추출물이 모이도 세포에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탈모를 억제해 줍니다. 실제로 이 제, 소팔메토 추출물이 탈모를 억제하는 기능성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그러니까 탈모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소팔메토 제품을 드실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그 용량이 좀 함량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없지만 참고적으로 소팔메토가 우리 이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된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옥타코사놀. 옥타코사놀은 이제 식물 뭐 쌀, 배합, 뭐 밀, 포도껍질, 사탕수 중에 미량으로 존재하는 성분이고 체내 에너지원 저장을 도와서 지구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그 철새들이 이제 수천 킬로미터 이동하는데 철새가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그런 물질이 이제 옥타코사놀이고요. 근데 우리 인체 내에서 에너지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과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이죠. 이제 포도당을 이제 중합시켜 놓은 게 글리코겐이고, 글리코겐이 소비되어 고갈되면 피곤함을 느낍니다. 근데 옥타코사놀은 이 글리코겐 저장량을 증가시키고, 네, 지방을 빠르게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끔 해서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폐기능 강화시킬 수 있고요. 산소 수송 기능도 향상시키고 산소 공급 능력도 증가시킵니다. 운동 중 심장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육의 글리코겐 저장량 증가시키고 심폐기능 강화, 근력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타코사놀은 지구력이 필요하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운동 능력의 향상에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옥타코산을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체내 콜레스테롤 조절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감소시키고 체내 콜레스테롤 합성 경로를 억제하고 콜레스테롤 분해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옥타코사놀입니다. 그 지구력, 운동 능력 향상, 이 옥타코사놀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F옥타코사놀에는 엘테아닌 성분도 들어있는데요. 이 엘테아닌 성분은 이제 녹차의 주요 성분입니다. 엘테아닌은 이제 우리 뇌파 중에서 뇌파가 각기 다른 그런 조건이나 환경에서 이제 각기 다른 그 전기적 파동이 발생을 하거든요. 다른 뇌파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알파 웨이브, 알파파 같은 경우에는 안정되고 차분한 상태의 뇌파, 그러니까 집중력이 아주 강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집중력이 강한 그런 상태에서 발생된 뇌파인데 이 엘테아닌이 알파파를 발생을 잘 시켜요. 그래서 아주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주고 집중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엘테아닌은 뭐 편안한 상태 휴식 관련 신경 전달 물질은 가바를 또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알파 웨이브를
많이 발생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집중력과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 그다음에 편안한 상태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글리신 등을 이제 합성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테아닌이 실제로 이렇게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알파파가 이제 엘테아닌을 투여했을 때 알파파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안한 상태에서 집중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게 엘테안이죠. 그래서 F 옥타코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에게 이제 주로 권장하냐면 두뇌 활동을 집중이 필요하신 분, 그 편안한 상태, 스트레스를 해소할 해소가 필요하신 분들, 그다음에 지구력이 뭐 좀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 그러니까 장기간 두뇌 활동을 많이 하시는 집중의 두뇌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 네, 지구력을 가지고 네, 그런 분들이 필요하겠죠. 수험생들에게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운동하시는 분들에게도 네, 좋은 그런 제품으로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리코다운과 굿슬림 밸런스인데요. 글리코다운은 글리코다운 말 그대로 이제 당을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현대인들에게는 이 당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건강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모든 그런 현대인들 질병의 원인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치매잖아요. 이 치매도 다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치매를 제3형 당뇨라고 부르거든요. 최근에 요즘에는 그 당 관리 안 하면은 우리 몸에 모든 그런 치매를 비롯한 모든 질병이 다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리코다운에는 주성분이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 바나나잎 아니고 바나바잎 추출물이고 이제 코르솔산이 주요 지표 성분이에요. 기능성 성분이에요. 코르솔산을 투여했을 때에 혈당의 농도가 이렇게 감소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원리는 뭐냐면 네, 식물 유래 성분의 항당뇨 효과라는 논문인데 이게 바나바잎 추출물 코르솔산에 대한 논문입니다. 네, 코르솔산과 그 유도차가 나와 있고요. 얘네들은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돼 가지고 우리 몸에 흡수가 되거든요. 장을 통해서. 그런데 그 장을 통해서 당이 흡수가 되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그 탄수화물을 이제 분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당까지 분해가 안 되니까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혈당이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탄수화물을 당으로 분해하는 효소의 어떤 기능을 억제하는 성분이 바로 바나바잎 추출물의 코르솔산입니다. 네, 코르솔산. 이런 원리를 통해서 바나바잎 추출물을 투여하게 되면은 혈당이 잘 올라가지 않거든요. 이제 식후 혈당 상승을 이제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성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글리코다운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코르솔산 함유하고 있고요. 임상 시험 결과 혈당 수치가 유의적으로 감소됐다는 거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당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크롬, 아연, 셀레늄, 나이아신, 비타민 B6, 비타민 이런 것들이 다 좀 필요해요. 혈당을 관리하는데. 이제 크롬 같은 경우는 당 내성인자라 그래가지고 이제 크롬이 많이 보충이 되면은 혈당을 더 잘 세포 내로 흡수할 수가 있거든요. 혈당을 잘 떨어뜨려줘요. 그래서 당 내성인자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혈당독을 떨어뜨려 주는 데 도움이 되는 북대서양 갈조류 두 종, 그다음에 누트리서트 원료인 유기농 블랙 엘더베리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네, 그 제품이 이제 글리코다운이고요. 그다음에 수면, 굿슬립 밸런스에 대한 내용인데 잠을 못 자면 우리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피로 회복도 안 되고 운동 능력, 그다음에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잠을 잘 자야 되고 잠을 잘 자야지 면역력도 강화되고 뇌기능, 집중력, 기억력, 인지 기능도 강화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네, 그다음에 고혈압,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도 도움이 되고 비만, 당뇨 예방. 잠을 못 자면 모든 대사 증후군이 크게 증가합니다. 심혈관 질환, 그다음에 비만, 당뇨 이런 것도 증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뇌기능도 떨어집니다. 치매도 잠을 못 자면 치매도 가능성이 높아져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수면은 깨어있는 동안 뇌에 축적된 독소를 제거하고 심장, 폐에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면역 기능, 기분, 질병 저항에 일으켜 신체의 거의 모든 유형의 조직과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잠을 잘 못 자면은 낮에 두뇌 활동을 막 하게 되면은 두뇌에 독성 물질이 쌓여요. 노폐물이 쌓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독성 물질이 쌓이는데 대표적인 게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거예요. 타우 단백질 이런 거. 그 치매의 원인이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뇌에서는 이런 그 독성 단백질을 청소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글림프 시스템은 잠을 자야지 작동을 합니다. 잠자는 시간에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뇌가 쉬고 있는 시간에 뇌 척수액을 빠르게 순환시켜서 뇌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을 씻어내는 그러한 청소 시스템, 글림프 시스템이고 수면 시간에 작동합니다.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잘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뇌 기능이 떨어지고 뇌졸중, 치매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수면의 기능성 성분, 이제 그 미강 주정 추출물, 그다음에 미강주정 추출물은 5개 지표의 유의적 개선 효과 플러스 카페인 섭취로 인한 수면장애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총 수면 시간, 입면 시간, 수면 효율, 비렘 수면 2단계, 주간 졸음 측정해서 개선 효과가 나타났고요. 미강주정 추출물이 주 원료고, 그다음에 이제 감태 추출물이 부 원료예요. 감태 추출물도 어, 다른 건강기능식품에는 주 원료로 사용된 건강기능식품도 있습니다. 네, 감태출을 부원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네, 둘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총 깬 시간, 수면 중 깨는 시간, 총 각성 지수, 호흡장애 지수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대표적인 그런 수면 기능성 성분을 다 함유하고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 잠을 잘 주무시기 위해서 이제 굿슬립 밸런스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미강 주정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이제 음, 수면 기능성 성분으로 그 기능성 인정받기 전에는 여성분들의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인정 이미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강 주정 추출물은 이제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 여성분들의 갱년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갱년기 여성분들 중에서 이제 안면 홍조라든가 야간 발한 등으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 굿슬립 밸런스 이용하시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루바 블렌드는 네, 역시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성분 이제 루바브 추출물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루바 블렌드에 대해서는 이제 여성 호르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수용체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알파 수용체, 베타 수용체가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알파 수용체 알파는 유방, 자궁, 난소 같은 성적 발달, 생식 관련 기관에 집중되어 있고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는 그 외에 모든 신체 기관에 다 골고루 배치되어 있습니다. 두뇌, 심혈관계, 간, 뼈, 피부 이런 데 다 골고루. 근데 나중에 이제 에스트로겐이 갱년기 되면서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요. 이렇게 알파 쪽으로 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여기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이제 에스트로겐이 안 가도 되는데 다른 쪽에 이제 가야 될 수용체 베타 쪽에 가야 될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니까 이 베타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게 갱년기 증상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식물성 성분을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데요. 이 식물성 에스트로겐 특징은 뭐냐면 이제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에만 집중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식물 영양소가 있으면은 그게 이제 에스트로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베타 수용체만 민감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 베타 수용체만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적은 양의 에스트로겐으로도 이제 베타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그 효과가 또 배가 되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가 그런 거죠. 근데 에스트로겐 이제 우선 이제 줄어들어서 너무 갱년기 증상이 심하다 그러고 호르몬 대체요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호르몬 대체요법을 할 경우에 이제 장기간 하게 되면은 이제 심혈관계 질환, 유방암 등과 같은 부작용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가지고 아주 심한 경우 아니면은 잘 권장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호르몬 대체요법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에 주로 작용하는 성분 혹은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를 활성화시키는 성분. 그럼 이제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에 주로 작용하는 성분이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콩에 있는 이소플라본이에요. 콩에 있는 이소플라본. 음. 콩에 있는 이소플라본이 이제 에스트로겐 그런 활성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에 작용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콩을 주로 많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성분들에게는. 네.
그다음에 이제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를 활성화시키는 성분이 이제 루바브인 거예요. 네, 루바브. 기능성 성분은 라폰티진이고요. 라폰티진은 성분이고 기능성 내용은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인체 적용 시험에서 갱년기 여성의 삶의 질 관련 지표 개선됐고 갱년기 삶의 질 평가도 개선됐습니다. 그다음에 갱년기 여성 건강 기능성 관련해서 에스트로겐 베타를 선택적으로 활성화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식약처에 인증받은 그런 심사 보고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베타를 활성화시켜가지고 그 베타가 작용하는 신체 부위 아까 보셨잖아요. 뼈나 두뇌, 심장 뭐 이런데 이런 다른 생殖기관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신체 기관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에스트로겐 베타 쪽에만 작용한다. 이게 루바브 뿌리 추출물이라는 거죠. 이제 이 라폰티신이 이제 그 루바브 뿌리 추출물이라고 이제 루바브 뿌리 추출물의 기능성 성분이라고 말씀드린 이건 식물 영양소죠. 그러니까 라폰티신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라폰티신과 식물 영양소 레스베라톨이 똑같이 생겼거든요. 네. 이런 구조를 똑같은 구조를 하고 있어. 그 라폰티신도 식물 루바브 뿌리 추출물에 있는 식물 영양소고 레스베라트롤도 거의 비슷한 구조를 하고 있는데 포도에 들어있는 식물 영양소잖아요. 이렇게 구조가 비슷해가지고 레스베라트롤도 갱년기 증상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베타 수용체를 활성화시킵니다. 레스베라트롤이 갱년기 증상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포도에 들어 있습니다. 적포도주에 많죠. 네, 포도주에 많습니다. 장기간 레스베라트롤을 했을 때 갱년기 증상, 폐경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항염증 및 항산화, 제2형 당뇨, 관절염 증상 완화, 동맥 비유 제어, 뇌혈관 기능 개선, 그다음에 갱년기 증상 관련해서 안면 홍조, 통증 인식, 기분, 우울증, 수면의 질, 삶의 질 등 갱년기 증상을 개선시킵니다. 레스베라트롤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에스트로겐 베타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또 하나는 바로 네, 밀크시슬입니다. 밀크시슬. 의외죠. 네. 이거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여성 건강을 위한 식물 영양소 연구를 하는 그런 논문인데요. 연구 책자인데요. 밀크시슬, 에스트로겐 베타 수용체를 통해 에스트로겐 활성화를 발휘시켜서 어, 네, 에스트로겐에 유발되는 유전자 독성 억제하고 염증을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여러분 여성분들 꼭 드셔야 되는 거예요. 음. 완경기 여성의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 발현을 발현을 통해서 에스트로겐 관여 면역 과민을 억제한다. 이런 것도 있고. 네. 그 여성의 에스트로겐 베타 활성화 식물성 에스트로겐입니다. 밀크시슬. 근데 이제 갱년기 이후에 여성분들의 간질환 발생률과 사망률이 남성을 역전시킵니다. 네, 비알코올성 지방간 간염 증가, 사망률 증가, 간 건강을 위해서도 여성분들이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밀크시슬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꼭 권장하는 영양소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정리해 보면 지금 루바브 뿌리 추출물, 레스베라트롤, 밀크시슬 이런 거는 그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를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럼 그 이소플라본처럼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그런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아까 말씀드렸던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그 다음에 앞에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여성 갱년기 증상에 도움이 된다고 했던 거? 네, 굿슬립 밸런스의 미강 주정 추출물. 이런 것들은 이제 수용체 베타 쪽에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GLA 블렌드는 이제 역시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인데 이제 이건 GLA는 오메가 6예요. 그러니까 EPA, DHA는 오메가 3인데 이건 오메가 6야. 근데 우리 오메가 6는 너무 많이 섭취한다고 막 줄여야 된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GLA만 부족합니다. GLA만. 다른 오메가 6는 다 너무 과잉 섭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줄여야 돼. 그러니까 육류나 인스턴트 식품, 뭐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이런 거 다 줄여야 돼. 거기 오메가 6가 많으니까. GLA만은 오메가 6이지만 부족합니다. GLA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월경전 변화에 의한 불편한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되고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된다. 알러지나 에토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건 뭐냐면 이제 GLA가 이제 프로스타글란딘 이제 세포 생리활성 물질 중에 프로스타글란딘 1, 2 이런 걸 만드는데 2가 많아지면은 2계열이 많아지면 아토피성 피부염이 생긴다라는 거고 밑에 그림은 PGD1, 프로스타글란딘 1이 많아지면 아토피성 피부염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GLA가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들어서 프로스타글란딘 1 계열을, 1계열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토피성 피부염을 개선하는 도움이 된다.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는 기능성을 이제 인정받게 된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토피성 피부염에 보조적 치료로 사용되는 그런 영양소들이 있어요. 비타민 D, GLA, 프로바이오틱스들은 이제 아토피성 피부의 보조적 치료제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알러지나 아토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면역 과민 반응이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 이제 계통에 관련된 그런 정확한 원인, 그다음에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잘 밝혀져 있지 않아요. 원인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뭐 특정한 약품이나 영양소가 이러한 아토피나 알러지를 근본적으로 다 개선하거나 예방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여러 가지 치료법의 하나로서 되고 있다라는 것, 네, 한번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GLA가 콜레스테롤 조절하는 기전은 이제 지금 LDL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그 혈액 중에 LDL 콜레스테롤이 있는 건데 우리 세포에 LDL 수용체 리셉터가 있거든요. 이 리셉터가 GLA가 이 LDL 수용체 리셉터를 활성화시켜서 더 많은 양의 혈액 중에 LDL 콜레스테롤을 세포 내로 인입을 시킵니다. 인입을 시켜서 세포 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혈관 중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GLA는 오메가3 지방산 EPA, DHA와 아주 궁합이 잘 맞는 영양소입니다. 같이 함께 보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와 GLA 보충이 여성의 혈중 지질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여성의 혈중 지질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 봤는데 네, EPA, DHA 단독으로 보충하는 것보다 GLA를 함께 보충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지질이 저하되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계적인 그런 관절염 네, 기관이 어디 있냐면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 있거든요. 이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서 이제 관절염 치료의 어떤 어, 전망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존스 홉킨스 관절염 센터에서 어유중 필수지방산 EPA, DHA, 네, EPA, DHA를 GLA와 함께 보충하면 강력한 항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네, 강력한 항염 효과. 그래서 관절염 치료에 네,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유망하다. 근데 이제 여기서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가 이제 앞서서 보셨던 그런 그 조인트 가드처럼 이제 우리가 예방이나 개선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까지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연 치료가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이제 존스 홉킨스에서는 EPA, DHA 플러스 GLA를 매우 유망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엘로케어는 이제 우리가 그 엘러지 관련된 거죠. 엘러지 유발하는 물질이 굉장히 많죠.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애완동물, 곰팡이, 바퀴벌레, 잔디, 엘러젠. 우리 집안에는 지금 뭐 하여튼 모든 그런 집안에 있는 그런 미세 입자들이 다 엘러지를 유발시킬 수 있죠. 그래서 엘러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엘로케어인데요. 엘로케어에는 피카오프레토라는 그런 식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학명은 비덴스 필로사입니다. 비덴스 필로사, 피카오프레토라고 중남미 지역에서 알려져 있는데 원래 학명은 비덴스 필로사이고요. 비덴스 필로사의 면역 조절 기능이라는 연구 결과인데요. 피카오프레토가 네, 항염증, 항산화,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항염증, 항산화, 진통 효과. 엘로케어가 지금 알레르기성 비염에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러한 영양소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염도 염증이에요, 염증. 그러니까 항염증이 필요한 거고 항산화. 역시 염증이 생기면 산화도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진통 효과. 그다음에 네, 항균 작용. 네, 비덴스필로사 피카오프레토가 항균 작용, 면역 조절 기능하기 때문에 면역 과민 반응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그 본사에서는 뉴트라이트 이제 클리어 가드라는 제품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클리어 가드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클리어 가드 임상 연구 결과인데요. 네, 여기 가짜 약과 그다음에 로라타딘이라고 하는 항히스타민제 알러지 이제 억제제죠.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피카오프레토 계피 추출물, 아세로라시 추출물 함유한 식물 혼합물을 함유했을 때 이 중에서 이제 이 식물 혼합물을 사용했을 때 알레르기성 비염, 코 과민 반응 증상 점수가 가장 잘 개선이 되었다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계피 추출물 사용됐는데 계피 추출물은 이제 염증성 사이토카인 억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항염 효과, 염증 촉진 매개체 히스타민 방출을 감소시키고 알러지, 아토피성 피부염, 이제 이 아나필락시스, 사이토카인 폭풍 이런 것들을 억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이제 영양소들이 함유되어 있는 엘로케어였습니다. 자, 코엔자임 Q10도 굉장히 중요하죠. 코엔자임 Q10은 이제 항산화 영양소, 기본적으로 항산화 영양소이고요. 네, 코엔자임 Q10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세포에 이제 세포 내에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관이 미토콘드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에 여기 코엔자임 Q10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코엔자임 Q10은 에너지 생성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너무나 잘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 활력이 필요할 때 이 코엔자임 Q10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기능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혈압 감소 효과입니다. 혈압 감소 효과. 이 혈관이고요. 혈관에서 이 혈관에 지름이 요만했었는데 이제 산화질소 이제 이게 산화질소가 혈관 근육 조직을 이완시켜서 혈관이 넓어집니다. 이게 산화질소를 활성화시키는 게 코엔자임 Q10이거든요. 혈관 지름이 이렇게 넓어지면 네, 혈압이 떨어지겠죠. 혈압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막 잘 만들어내는데 코엔자임 Q10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많이 필요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그러한 신체 기관에서 코엔자임 Q10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하트, 심장, 그다음에 키드니, 신장, 간, 근육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활동이 많은 그런 신체 기관이라는 거. 여기 이제 미토콘드리아도 많고 코엔자임 Q10 농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신체 기관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기능이 떨어져요.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 간, 폐, 신장, 심장 이런 신체 기관들이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데 심장이 가장 먼저 떨어지죠. 네, 그다음에 신장, 폐도 떨어지고 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활동이 많은 신체 기관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코엔자임 Q10의 감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체 기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코엔자임 Q10을 보충해주면 이제 이 심장이 가장 먼저 떨어지니까 심장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인정받은 기능성 아니지만 이거 알고 계시면서 이제 코엔자임 Q10을 보충해 주시면 좋겠죠. 네. 그러니까 에너지 활성화, 항산화 기능, 그다음에 혈압을 떨어뜨려준 효과, 그다음에 심장과 같은 이런 신체 기관의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강화시키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엔자임 Q10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이어트 기능성, 다이어트 기능성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보저스트, 파워블럭 키토산, 슬림 스마트, CLA. 카보저스트는 탄수화물 이렇게 있잖아요. 탄수화물이 소화가 되려면 이렇게 잘라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잘라져야 돼. 잘라져야 되는데 이게 잘라지지 않으면 이게 가수분해 효소, 탄수화물 분해 효소거든요. 아밀레이즈 같은 게 잘라지지 않으면 탄수화물이 흡수가 안 되겠죠. 이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덜 잘리게 이제 아밀레이즈의 이 효소 작용을 억제해가지고 네, 탄수화물이 잘 흡수되지 않게 이렇게 한 게 이제
카보저스트예요. 카보저스트 주요 성분은 식이섬유도 있고, 그다음에 파세올라민, 강낭콩 추출물의 파세올라민 성분이 이러한 여기 이 혈당을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파세올람이 이렇게 탄수화물 분해를 억제해서 당분의 형태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카보저스트는 당분을 억제하는, 네, 탄수화물의 흡수를 조절하는 그러한 성분이죠. 근데 우리가 네, 카보저스트, 네, 기하시고 탄수화물의 흡수를 억제한다. 탄수화물 많이 드셨을 때 카보저스트를 섭취하시면은 탄수화물의 그 어떤 그 약간 흡수 이런 것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파워블럭 키토산. 키토산은 동물성 식이섬유라고 하거든요. 식이섬유와 유사한 기능을 해요. 키토산이 이렇게 그 소화기관 내에서 키토산이 당분이나 지방, 그다음에 독성 물질 이런 것들을 이렇게 흡착을 시켜요. 흡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소화기 밖으로 배출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흡착 배출, 지방 당분도 흡착해서 배출시키고 체지방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네, 파워블럭 키토산의 그 메커니즘이고요. 그다음에 L카르니틴 지방이 연소가 되려면 이 미토콘드리아 연소가 되려면은 네, 그냥은 연소가 안 되고 L카르니틴이 있어야 된다. 이거 비타민 C 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L카르니틴이 지방산을 연소할 때 반드시 필요한데 이 L카르니틴이 합성될 때 비타민 C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비타민 C가 없으면 다이어트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L카르니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파워블락 키토산에. 그러니까 이제 이 이제 파워블락 키토산 같은 경우 지방을 많이 섭취하셨을 때 파워블락 키토산을 이제 보충을 해주면은 지방이 덜 흡수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HCA, 슬림 스마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우리가 탄수화물 우리 몸에 이미 들어왔어요. 만약에 이미 들어왔으면 이 과잉의 당은 우리 체내에서 지방으로 전환되거든요. 지방으로 전환돼 가지고 지방으로 쌓이게 되는데 여기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HCA가 지방으로 전환되는 걸 막아주고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지방으로 전환되기 전에 또 이제 에너지로 사용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HCA다. 그러니까 HCA는 과잉의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이때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아줘야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과잉의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에는 카보저스트를 통해서 일단 흡수를 좀 막아주고 그 다음에 그래도 흡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HCA를 좀 보충해가지고 지방으로 바꿔주는 것, 지방으로 전환돼서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지방을 많이 섭취했을 때에는 이제 파워블럭 키토산을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CL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이 체내에 축적되는 과정, 체내에 축적되는 과정을 막아주고 또 이미 축적되어 있는 과정을 그다음에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음, 그래서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셨을 때에는 파워블럭 키토산을 드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에 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체지방으로 축적되려고 할 때 그때 막아주는 게 CLA. 그다음에 원래 쌓여있는 체지방을 또 제거해주는 것도 CLA. 지방 대사에 관련된 그러한 영양소가 공액 미네랄산 CLA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트에 관련된 영양소들은 그때그때 식생활의 패턴에 따라서 식생활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그런 영양소들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셨다면 전체적으로 식단에서 이러한 기능성 성분들을 포함시키셔 가지고 네, 식단을 잘 유지하시면서 다이어트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우리 체내에는 갈색 지방이 있고 백색 지방이 있어요. 갈색 지방은 지방을 연소시키는 조직이고 백색 지방 조직은 지방을 쌓아놓는 지방 조직이거든요. 갈색 지방이 많으면 좋겠죠. 근데 어렸을 때는 갈색 지방 조직이 많은데 나이가 들면 갈색 지방 조직이 거의 사라져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갈색 지방 조직화 시키는 게 성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시네트롤입니다. 시네트롤. 시네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색 조직을 갈색 지방화 시켜서 그러니까 지방이 더 좀 잘 연소되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성분이 시네트롤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나머지 제품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네. 너무 이제 많은 제품들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시간이 되시면은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서 네, 쭉 보시면서 네,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은 그 기억을 좀 더 오래 하시는데 음. 네,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시간이 10시가 넘었지만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네, 질문 내용을 보고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갑상선 암 때문에 7월에 암 수술할 예정이신데 아침마다 물 한 잔, 유산균, 단백질 즉 굿모닝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글쎄요. 지금 병원에서 항암과 암수를 할 예정이신데 항암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수술 없이 그냥 식이요법만 하고 계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암하고 계시면 항암을 하시는 경우에는 암 항암제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약품들과 영양소들의 어떤 상호작용이라는 것들은 워낙 경우의 수가 많고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암은 또 치료에 전념을 하셔야 되는 심각한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식사하시는 걸로 네, 식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아침에 단백질 식이섬유 이렇게 같이 좀 드시면 좋겠습니다. 단백질 식이섬유 위주로. 약간 그 고형 성분도 좀 필요해서 탄수화물 좀 필요하고 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식사를 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백질을 이렇게 우리 굿모닝 하시면서 이렇게 물, 저녁은 또 유산균, 단백질, 파이터 프로틴 이렇게만 드시는 것보다는 좀 일반 식사를 통해서 식이섬유, 그다음에 단백질도 이렇게 뭐 콩이라든가 아니면 뭐 계란이라든가 이렇게 일반 식사를 통해서 보충할 수 있는 단백질을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네. 간염 보균자이시고 간경화 초기까지 진행되셨고 이게 지금 간 경화가 진행되셨고 약을 드시는데 약을 좀 줄이시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간이 건강할 때 꼭 필요한 영양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 비타민 B군과 항산화 영양소와 좋은 좋은 단백질을 드셔야 된다. 파이토 프로틴 드셔서 필수 아미노산 보충해야지 해독을 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간이 건강할 때 간을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단백질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 많은 육류 단백질 그런 거 말고요. 식물성 단백질. 근데 이제 우리가 간이 이제 단백질 때문에 망가지는 건 아닌데 간이 망가지는 건 지방 때문에 망가져요. 네, 간지방인 그 지방간이나 알코올, 근데 간경병 같은 경우도 간염 바이러스 때문에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간경화되는 것도 있고 지방이 많이 섭취되면 지방이 굳잖아요.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간경화되기가 쉬운 거죠. 지방간이 간염이 되고 간경화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이 이렇게 돼서 간에 문제가 생겼으면 간은 문제가 생기면 단백질을 제한해야 됩니다. 그 영양소도 제한해야 돼요. 그 건강할 때 건강한 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양소가 많이 필요한데요. 간과 신장은 이제 건강 잃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영양소는 마음대로 먹을 수 없어요. 제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런 영양소가 다 대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간이고 그다음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곳이 신장이기 때문에 건강할 때는 더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되지만 일단 건강을 잃으면 할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신체 기관 중에서. 음, 그래서 네 일단은 뭐 그냥 항산화 영양소
항산화 영양소 이런 것들을 좀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영양소를 조금씩 드시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것도 영양소가 너무 많아지면 간에 부담이 되거든요. 단백질은 단백질이 간의 건강을 간 건강을 망치는 영양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이 안 좋아졌으면 70% 줄여야 돼요. 네, 간세포 간이 안 좋아지면 단백질은 줄여야 돼요. 네, 간에 부담이 되니까 식물성 단백질로 하시더라도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간에 관련돼서는 그 약을 끊기 위해서 어떤 영양소 추가로 섭취하시는 것보다는 네, 일단은 치료에 전념하시고 네, 그리고 영양소도 일단은 조금 제한하실 필요도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맞춰서 말씀드리는 없어서 그렇게 그럴 정도로 말씀드리는 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될 것 같습니다. 시중에 콘드로이친 제품도 있던데 글루코사민을 섭취하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이제 글루코사민은 이거는 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글루코사민 자체가 이제 콘드로이친의 어떤 원료가 되잖아요. 콘드로이친 황산이라든가 이제 케라틴 황산이라든가 히알루론산들이 원료가 되기 때문에 글루코사민을 보충하면 그 콘드로이친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제 콘드로이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자량이 너무 커가지고 경구 섭취했을 때에는 콘드로이친이 흡수가 안 된다는 문제점도 있어요. 콘드로이친이 이제 흡수가 안 된다. 경구 섭취했을 때 주사를 통해서는 그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콘드로이친이 경구 섭취했을 때 분자가 너무 커가지고 네, 이게 흡수가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긴 한데 이제 그 최근에는 이제 그 흡수가 잘 되는 그 저분자의 그런 콘드로이친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그 실제로 콘드로이친의 어 그 실제로 그 체내에서 합성에 도움이 되는 건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이제 콘드로이친을 보충하는 게 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하게 이제 제가 확인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중에는 콘드로이친에 관련된 제품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런 이제 저분자 콘드로이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콘드로이친을 흡수에 도움이 돼서 연골에 직접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뭐 기사나 이런 결과들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글루코사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콘드로이친 항산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글루코산 보충해 주시는 것은 이제 확실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고, 네, 일단 조인트 가드를 한번 보충해 보시고 이제 개선이 되는지를 먼저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골이 다르면 재생이 안 되는 그러니까 연골이 아예 다 완전히 소실되면 재생이 안 돼가지고 인공 관절 하셔야 되는데 연골은 재생될 수 있어요. 연골은 재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항산화 영양소도 충분히 그 보충해 주셔야 되고, 항산화 영양소 충분히 보충해야, 단백질, 콜라겐이잖아요. 콜라겐도 충분히 보충해야 되고, 수분도 잘 드셔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이제 운동 조금 하시면서 무리하지 않으면 연골은 다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연골의 구성 성분들을 계속 제공해 주면 되니까, 연골의 구성 성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그러니까 글루코사민이라든가, 보스웰리아, MSM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연골이 그 생성되었다는 그런 결과들도 아까 보여드렸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번 그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당 관리, 글리코다운 섭취하셔도 네,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글리코다운을 섭취하셔도 네, 이건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조인트 가드, 이게 조인트 가드나 음, 이 조인트 가드 같은 경우에 이 사람마다 다 틀린데, 어떤 분은 조인트 가드 드신 다음에 혈당 수치가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당연히 올라가는 건 아니고, 막 올라가진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우리가, 이게 그 사람마다 다 틀리고, 또 대사 이런 부분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뭐, 글리코다운을, 그러니까
조인트 카드 섭취하신 다음에 혈당이 올라가거나 하진 않는데 간혹가다 올라가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네. 확인해 보면 질문하시는 거 이제 들어보면은 네,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식약처에 보고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조인트 가드를 섭취하시고 혈당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식전 혈당에는 식후 혈당은 괜찮으신데 식전 혈당, 식전 혈당이 공복 혈당이 더 위험한데 공복 혈당이 당뇨의 기준이잖아요. 네, 공복 혈당이 100 이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공복 혈당이 조절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혈당 관리가 더 필요하신 거죠. 그러니까 식후 혈당은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그건 기능성이 그렇다는 거고, 이제 네, 식이섬유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이 글리코다운도 그렇고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한 다음에 그 탄수화물이 끊어지지 않게끔 해가지고 아니면 탄수화물을 흡착시켜서 배출하는 거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식후 혈당을 높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식전 혈당을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식전 식후 관계없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가 그래서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단백질을 이 아침에 섭취하시는데 아침 식사 하실 때,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혈당 관리하실 때 아침 식사를 안 하시고 좀 늦게 하시면은 늦게 아침 식사를 하시면 혈당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요. 식사를 안 하시다가 갑자기 하시면은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정상적으로 하시되 그때 아침 식사에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혈당이 정상 범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굿모닝 하실 때 굿모닝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혈당 관리를 위해서도 굿모닝 하시는 거거든요. 아침 식사를 식물성 단백질, 그다음에 식이섬유 위주의 아침 식사를 하시면은 전체적인 하루 전체의 식후 혈당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혈당 관리를 음, 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GLA도 호르몬인데 GLA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오메가6 지방산이고요. 이제 오메가6 지방산에 이게 암 발생이 이제 그 오메가6 GLA가 오메가6 지방산 이게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지방산의 그 불균형적인 섭취가 이 지방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세포 내에서 세포 호르몬을 만들거든요. 세포 호르몬이 이게 균형이 깨지면은 여기서 이제 세포 활동에 문제가 생기고 암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GLA, 그다음에 오메가6, 오메가3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GLA가 프로스타글란딘 1, 2 뭐 이렇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 원계열 1계열하고 3계열의 프로스타글란딘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1계열하고 3계열. 음. 그러니까 1계열을 이 간말 이노렌산이 GLA가 만드는 거고 3계열이 오메가3 지방산을 만들고 2계열이 이제 오메가6 지방산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은 이제 그 호르몬 계통에 이거 세포 호르몬이라고 하니까 세포 호르몬 계통에 영향을 미치고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 균형이 왜 깨졌냐? 그러니까 1개월, 3개월이 너무 부족하고 2개월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간말 이놀렌산과 오메가3 지방산이 부족하고 오메가6가 너무 많으니까 균형이 깨지면서 이 세포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GLA, 오메가3, EPA-DH를 섭취를 증가시키고 오메가6, 그러니까 동물성 지방,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 이거 섭취를 줄이는 거예요. 동물성 육류 이런 거 다 줄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암 발생률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건강검진, 혈액검사, 콜레스테롤, 고밀도 잘못된 콜레스테롤 높게 나왔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셨으면은 일단 식이섬유, 오메가3 지방산, 네, 이런 단백질 이런 것들 많이 드셔야 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 네, 식이섬유, 네, 콜레스테롤 수치 낮출 수 있는 거, 레시틴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콜레스테롤 이렇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콜레스테롤 다운시키는 약을 드시는 경우는 코엔자임 Q10을 꼭 보충해 주시고요. 코엔자임 Q10은 저혈압인 사람도 괜찮을까? 저혈압인들의 혈압을 더 떨어뜨리거나 이렇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체 기관의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코엔자임 Q10을 섭취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 분해가 잘 되게 하는 효소는 다이어트에 좋지 않나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탄수화물 분해가 잘 되게 하는 효소. 분해를 잘 시키면 잘 흡수가 되니까 다이어트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탄수화물 분해 요소가 탄수화물 분해가 잘 되면 너무나 잘 되면은 음, 탄수화물이 잘 분해되면 당으로 다 이제 빨리빨리 흡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당이 올라가면 지방으로 전환되니까 다이어트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밀크시슬 섭취에 나이 제한이 있을까? 밀크시슬 섭취에는 나이 제한이 뭐 그 성인용 제품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워낙 체격이 좋아가지고 체격 기준으로 뭐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면은 섭취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밀크시슬. 밀크시슬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간 건강에만 이제 계속 집중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밀크시슬 자체가 워낙 다양한 기능성이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섭취하시면 성장기 아이들의 시력이 계속 떨어질 때 어떤 영양소, 뉴트라이 제품을 섭취하면 BDHA, 성장기 아이들의 시력은 이제 BDHA가 좋겠죠. DHA가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 카로틴 플러스 같은 경우도 도움이 겠지만 이제 비타민 A가 주로 함유되는 뭐, 데일리 같은 거,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뭐,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네, 뉴트리키즈 같은 어린이용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타민 DHA, BDHA하고 네, 이런 베타카로틴 함유된 비타민 A가 함유된 네, 그러한 건강기능 식품을 섭취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오늘은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